자,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앵글 스터디 2기죠. 2기 저희가 여기 카메라네요. 2기를 한번 2기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할 것은 제가 사전에 알려드린 대로 이거 아니고 2기 특강입니다. 2기 특강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두 번째 대표 루비 사용하기입니다. 제가 조금 많이 사용하는 루비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몇 가지 사용 1시간 정도 해볼 건데 지금 사실 몇 분 안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긴장이 되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번째 대표 루비 사용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네. 제가 이번에 이제 다뤄볼 거는 플로우 제너레이터와 JH 스파우바, 스트렌치 바이 에어리어, 그리고 하이드레선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빨리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플로우 제너레이터입니다. 플로우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다시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이제 이런 플로우 제너레이터 이런 타일 모양이에요. 요거는 제가 링크는 여러분들께 단톡방에 하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플로우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목소리 잘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 제너레이터는 여기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파일은 제가 여기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이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 배우신 거 보네요. 그래서 플로우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 먼저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사전에 드린 요거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친구 크기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하나 좀 크게 과감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크게 나오죠. 그래서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미리 다운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난 다음에 자, 얘를 선택이 일단 돼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일단 그룹을 지어준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서 조금 할게요. 요거 선택을 해서 플로우 제너레이터 선택. 그러면 타일이 이렇게 있는데 타일로 일단 해볼게요. 그럼 200 길이 200 렌스가 201이죠. width 200 depth는 이 맷지입니다. 맷지 1 하고 depth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두께 타일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 그러니까 200짜리 타일이 이렇게 깔릴 겁니다. 선택된 지점부터 해서 쭉 깔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 자, tile dimensions may be too small. 2500 tile needed. Continue. 2500 tile needed. Continue 하면 이제 2500개가 뜰 건데 이거 괜찮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10,000개가 넘어가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싱 돌아가면서 스케치업이 딱 멈추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조금 영역을 나눠서 작게 2000단, 1000단위에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넘어가면 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이제 좌측 하단 보시면 이렇게 지금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에서 좀 스무스하게 올라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햄찌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방금 막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제너레이터로 이제 타일을 200 각으로 이제 해서 하면은 이제 2,500개 정도 이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스케치업 특징이 싱글 코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 이 CPU가 아무리 좋아도 스케치업에서 구동시킬 수 있는 양 자체는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CPU가 좋다 하더라도 스케치업은 언제나 렉을 먹고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레질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좀 나눠서 개수를 좀 작게 해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쭉 계속 나오죠. 좌측 하단 지금 보시면 계속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일이
프로 제너레이터로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갭 1짜리 이제 요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근데 이게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쭉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뭉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잘 안 돼서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봤을 때 이 약간 후기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영역이 클 경우에는 이게 좀 제대로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조금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m, 10m거든요. 만 미리, 만 곱하기 만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 보여드렸고, 자, 좀 작게 할게요. 승천 이렇게 해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일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밑에 옵션들 보면 지금 쭉 있는데, 자, 이 텍스처 노 하면은 이제 랜덤 로테이션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옆에 지금 보시면 각각의 파일들이 각각의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가 싫다면 옵션 중에 Create Individual Groups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체크가 해제된 상태로 타일이 하나씩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얘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600으로 해서 오늘 보면 금방 쓰고 나오죠. 네. 근데 이거 분명히 600을 넣었는데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이거는 약간 오류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주면 아마 될 건데. 그래서 네, 다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가끔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다시 해보시면 되고 인디비주얼 브로그를 안 했기 때문에 다 합쳐진 면 상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 수정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각각의 이 타일을 각각 그룹으로 하는 게 괜찮다 싶으면은 아까 이거 인디비주얼 그룹을 꺼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create 인디비주얼 그룹을 해서 하면 됩니다. 어떤 게 좋냐 하면은 저는 create 인디비주얼 그룹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빈 거 있잖아요. 빈 것들을 좀 이런 거 그룹이 돼 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면 되는데 이 그룹이 안 돼 있으면 또 다시 일일이 그룹을 해서 다시 뭐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그룹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일단 뭐 하나만 볼게요. 5,000에 5,000짜리 해서 지금 보시면 자 타일 뭐 헤링본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아요. 헤링본까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금 이제 인디비주얼 그룹을 체크해주면 밑에 면이 살아 있거든요. 이 면에다가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밑에 검은색을 칠해주면 이런 맷지 라인들 선 바로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렌더 돌려버리면 꽤나 괜찮게 나옵니다. 뭐 이런 타일들 매핑들 매핑 좀 랜덤하게 해주고 싶으면 랜덤 제가 요거는 예정에 없던 건데 말하다 보니까 텍스처 랜더마이저 이런 루비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매핑을 조금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특징 프로 제너레이터입니다. 자, 프로 제너레이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JHS 파워버가 굉장히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JHS 파워바 JHS 파워버는 요거 다운로드 경로가 스케치 로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스케치 로케이션을 통해서 이거 로그인을 하시고 플러그인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JHS 파워바 검색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21 버전 이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실 거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3D 웨어하우스 때문이기도 하죠. 21 버전부터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요거 그냥 JHS 파워 2020 요거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시면 이제 익스텐션 매니저에서 깔아주시면 되는데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해 보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사용한 것 실제로 조금 많이 유용한 것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요 밑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중요 두 개를 기능들을 한번 써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들도 유용한 것도 많아요. 한번 찾아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JHS 파워 이거 빨게 되시면 요거 페이스 파인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메이크페이스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메이크페이스가 이제 유료화되면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다른 툴 무료 루비 중에 괜찮은 툴이 있다. 루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요거를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페이스 바인더 이게 면이 뒤집혀져서 나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페이스를 바로 찾아서 면을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좋죠. 제가 그러니까 저번 주 특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 KBS 페이스 툴. 잠시만요. KBS 페이스 툴. 이것도 좋은데 이 두 개 중에 얘랑 이 JSS 파워와 페이스 파인더 중에 두 개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KBS 페이스 툴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순한 뭐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JHS 파워바에서도 페이스를 바로 만들어주긴 하는데 이게 뭐 도면이거나 조금 복잡할 경우에는 페이스 파인더가 제 역할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KBS 파워 그에 비해서 KBS 페이스 툴은 그냥 요거만 누르면 바로 면이 뒤집혀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까지 한번 비교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3D 모델링 개념에서 조금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extrude line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맥스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맥스는 무조건 선에서 면이 되고 면에서 이 입체감, 그러니까 이 솔리드가 되고 이런 개념이 바로 다 잡혀 있는데 이 스케치업을 그냥 바로 해보신 분들이나 바로 라이너로 하셨던 분들이 이 개념이 조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라이너는 좀 또 그래도 그 개념이 좀 비슷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케치업에서는 보통 그냥 면만 들고 이렇게 푸시풀로 하다 보니까 이 선에서 면이 되고 면에서 두께가 생기는 이 개념이 좀 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능부터 보여드리자면 요거 익스트루드 라인은 선에서 선을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라인스를 선택해 주시면 요거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클릭하고 자, 이 축에 딱 걸어주고 우측 하단을 지금 보시면 measurements에서 이 길이 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선에서 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께를 바로 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를 언제 쓰냐?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데 분명 뭐 3D offset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검색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D상에서 offset을 하고 싶을 때 뭔가 그런 루비나 뭐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이 잘 없는데 이 extrude lines 개념을 조금 알게 되면 이 3D offset 개념도 3D offset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런 면에서 이 친구를 조금 뭐 이런 이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뭐 지금 형태가 굉장히 단순하니까 조금 쉽게 할 수 있는데 어,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볼 거예요. 여기서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이 친구를 조금 안쪽으로 넣어주거나 뭐 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extrude lines를 통해서 형태를 잡고 얘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J 그 저기 조인트 푸시볼 조인트 푸시볼을 통해서 두께를 만들어주면 이 옵셋이 자동으로 사실 되는 개념이죠. 지금 제 21버전에서는 조인트 푸시볼이 아마도 없어서 이거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있네요. 있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조인트 푸시볼을 하나를 500 이런 식으로 두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들고 있는 밑에 지금 좌측 하단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트루드 라이스랑 제 조인트 푸시풀 조금 더 좋은 버전 들고 있으시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두께를 만들어서 그 필요한 라인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면 되는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선을 가지고 싶으면 그냥 요거만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 다 지우고서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쓱쓱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3D 옵셋이 완성된 느낌입니다. 요거 뭐 다 펴져 있는 거는 제가 뒤에서 할 건데 요거 슈퍼 웰드를 통해서 한번 눌러주시면 모든 선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스케치업에서 특히 스케치업은 폴리곤 기반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슈퍼 웰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모든 선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 익스트루드 라인 이런 식으로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에서 면을 만들고 면에서 두께를 만든다. 이 개념을 꼭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친구들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뭔가를 해볼게요. 6개. 그래서 펜스를 조금 만들어 본다고 칩시다. 펜스를 여러분들 팔로우미를 통해서 두께를 준다거나 아니면 거축 스케일에서는 이제 약간 매치 라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로 펜스를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원기둥을 만들어서 다 복사해서 다 붙여놓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영역이 클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요거 모두 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이퍼롱 패스랑 요거 라이스 튜브 이거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개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라이스 튜브 파이퍼롱 패스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아웃사이드 다이어미터를 이렇게 쭉 이제 파라미터가 나오죠. 요거 중에 그냥 아웃사이드 다이어미터를 30 하고 나머지는 OK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선 하나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거 라이스 튜브는 선식을 이렇게 하면 모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 약간 연결이 다 안 되는 거는 글씨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일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배분하면 떨어져서 그런가? 잠시만요. 이거는 파이퍼룸 패스 so it's two is 그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follow me on curve를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끊어져서 나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처리를 해줘도 되는데 시간로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약간 월미러를 프리시전을 이제 됐어요. 뭐가 달랐죠? 라이스 튜브에서 얼루미늄 컵스 요게 아까 예스가 돼 있었는데 또 적용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보면 차이를 알겠죠. 라이스 튜브에 로우를 넣어서 체크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예스로 해놨던 것 같은데 노 설정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라이스 튜브를 요거 follow me on curves 그러니까 커브까지 이제 따라가게 하려고 하면 예스를 꼭 탭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미러를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펜스로 따라가게 됩니다. 다시 라이스 튜브를 요거 다음 미러만 조금만 좀 작게 할게요. 프리시널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펜스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선택을 쭉 해보시면 요거 색감도 한번 넣어보고
네, 원래 선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원본은 조금 살려두는 게 나중에 작업할 때도 편하니까 그거 해주시면 되고, 요거 저번에 했던 거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브 어롱 패스는 요거 지금 C4 인트 파이프 그룹 요즘은 뭐 딱히 상관없는데 세븐 이것도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이 잡힌 영역에서만 조금 되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모양으로 할 때는 이 라이스트 큐브가 조금 더 낫다는 결론이 저는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는 아까 제가 웨일드 보여드리려고 요거 했던 건데 요걸로 한번 해보면 되는데 웨일드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 커피 오롱 패스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하기 위해서 튜브를 하나 설치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튜브를 설치했다고 가정합시다. 글씨도 프로빙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바로 붙어버려서 그냥 따로 분리를 좀 해줬습니다. 이 친구를 그냥 단순하게 한번 만져볼게요. 이 선을 선택을 조금 하고 커피 오롱 패스를 선택합니다. 하고 얘를 선택하면 지금 선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는 컴포넌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ake component, create component를 해서 얘를 선택하고 커피 오롱 패스 이 친구를 선택하고 밑에 지금 distance between 해서 요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요거 지금 간격을 어느 정도로 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10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근데 왜 이렇게 밑으로 나오냐 했을 때는 이 축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지금 보면은 축이 지금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 기준으로 지금 이 선에 쭉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를 설치하기 전에 축을 조금 지정을 다시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축을 다시 하나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축을 하나를 제대로 해주겠습니다. 이 축을 지정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이 원점에다 조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점을 잡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해서 이 Find Center 해주면 이 선이 원점이 하나 잡히거든요. 그래서 뭐 보조선 간단하게 하나 그어주시고 이 안에 들어가서 조금 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클릭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 축이 위로 가고 뭐 그린, 레드 이렇게 축이 다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해서 나가면 이 축은 이제 딱 바뀐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 친구 크기가 조금 아까 제가 27도로 넣어보네요. 그러면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밑에 클릭하면은 이제 좀 나오죠. 그래서 20으로 바꾸면 아마 따다다닥 맞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요즘은 이제 뭐 루버 설치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선택이 돼 있다면 Find Center 해서 뭐 손 꼽아서 손을 이렇게 꼽아서 다음에 뭐 반 정도 뭐 날려주셔도 뭐 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돌려줘야 될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뭐 입맛대로 조금 변경을 시켜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컴포넌트니까. 아니면 뭐 일부 부분 조금 뚫어야 된다 하면은 그 부분만 선택을 조금 해서 꼭 make unique을 해줘야 이 부분이 그룹이 빠집니다. 여전히 그룹인 상태지만 이 원래 있는 개체란 두 개가 빠져요. 다른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제 스케치업 사용 설명서 강의를 들으셨다면 요거는 제가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다시 보고 싶으시면 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JHS 파워가 이게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유효한 기능을 자, 요거를 이제 만약에 요쪽에 떨어뜨리고 싶을 때는 일일이 뭔가 그룹 만져서 내려 뭐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니면 어떤 뭐 포니처 가구들이나 뭐 나무들을 심었을 때 해야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 이거를 선택을 해서 요거 drop at intersection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그 지점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스케치업이 인식하는 어떤 그 교차 지점에 바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 바로 옆에도 네, drop and label이라고 돼 있거든요. 얘는 내가 내보낸 말이 안 나오네. 자, 내가 보내고 싶은 그 Z 값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하면은 다 100 지점으로 다 똑같이 가게 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이다 하면은 1000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두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동으로 내가 스캔치 업상에서 땅 지점으로 다 보내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똑같은 레벨로 보내고 싶을 때 특정 값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햄즈님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의 1대1 강의 1대1이네요. 자, 어차피 뭐 다른 분들은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그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 끝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러는 팔로움이랑 무슨 다른점? 자, 팔로움이 아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여기서 네, 루버 팔로움이 그러니까 이게 루버죠. 이런 루버 설치할 때 이런 그 바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복사를 붙여놓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만약에 이 기능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얘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 지점으로 가서 뭐 얼추 막 집어넣고 그래서 하고 또 붙여놓고 한 다음에 뭐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얼추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안 따라가니까 뭐 아니면 이 방법에 만약에 원하는 확률이 딱 정해져 있었다면 뭐 로테이트를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쭉쭉쭉 돌리면 되긴 하니까. 근데 뭐 이게 굉장히 번거로울 때 그냥 이 패스, 커피 어론 패스를 통해서 이 객체들을 그냥 쭉 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뭐 팔로우미는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시면은 그 뭐라 하죠? 이거 걸레바지 이런 거 돌릴 때는 당연히 뭐 요거 팔로우미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편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루버나 뭐 인테리어에서 루버밖에 지금 바로 안 떠올라요. 아니면 뭐 건축에서 외장재에서도 뭐 이런 형태, 요번 간격을 넓게 하면은 뭐 뭐라 하죠? 그 뭐 그런 외장재들도 있을 테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 징크 이런 거 모델링 할 때도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배열 복사되는 모든 것에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네, 아마도 요거를 알고 나서는 그냥 일일이 복사하는 그런 일을 쓸 겁니다. 네, 그 다음은 넘어갈게요. 자, 미러 기능은 사실 요거는 제가 좀 잘 안 쓰는 기능인데 먼저 보여드리고 왜 안 쓰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미러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마우스 표시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첫 번째 지점, 원점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이 면까지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제가 아까 삼각형 나온 면에서 바로 미러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다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 첫 번째 지점, 결국 삼각형이 만들어진 그 지점 반대편에 똑같은 객체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사용 안 하냐면 저는 그냥 잠시만요. 이거 이거 자, 제 키가 나오는 거, 제 키 나오죠? 네. 자, 우측 상단에 지금 제 키 나올 겁니다. 저는 그냥 이걸 어떻게 쓰냐면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시프트 V가 쟤는 이제 그 제자리 붙여넣기거든요. 그래서 제자리 붙여놓은 다음에 스케일 눌러서 그냥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바로 이렇게 미러가 되니까 저는 이게 더 손에 익어서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객체 모양이 좀 간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객체 모양이 좀 복잡할 경우에는 이 미러를 실질적으로 선택을 제자리 정확하게 하시네요. 실질적으로 이거 선택이 될까? 라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박스니까 쉬워서 그렇지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냥 일단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능도 있고 스케치업 2023부터는 그냥 이 기능이 바로 그냥 루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루비에도 이거 축 나중에 23을 쓰신다면 요쪽에 기능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선택 바로 하면 미러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요거 웰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곡선이 분명히 붙어 있음에도 더블 클릭하면 이제 선이 이어지잖아요.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을 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요거 두 개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거 슈퍼 웰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하나의 곡선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인식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곡선이 예를 들어서 곡선이 분명히 이어져 있는데 인식상에서 이 두 개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카피 오른 패스 이런 거 할 때도 두 번을 해줘야 돼요. 근데 웰드로 같이 이어져 있으면 데이터상으로 하나의 곡선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카피 오른 패스로 했을 경우 한 번에 다 됩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약간 진짜인지 아닌지 되겠습니다. 자, 이 웰드를 하지 않았을 때 제가 이렇게 어차피 선택이 다 끊어져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 선택 네, 딱 끊어져서 나오죠. 근데 만약에 얘를 웰드로 했을 때 오픈을 선택을 하고 이런 패스 선택하면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은 이런 거 특히 데이터 정리를 굉장히 조금 꼼꼼하게 해주셔야 한 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꼭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좀 특이하죠. 슈퍼 웰드잖아요. 슈퍼가 보통 슈퍼 웰드 그러면 웰드라는 어떤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정확히 잘 아십니다. 그래서 웰드라는 그 루비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루비가 좀 잘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루비에서 보면은 분명히 같은 이름인데 슈퍼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웰드는 당연히 좀 강력하게 얘를 잘 잡아준다는 어떤 그 위트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드롭 있죠. 드롭, at intersection 이런 것도 이 드롭이 제대로 안 먹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슈퍼 드롭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슈퍼 드롭 지신가 뭐 그런 이름으로 하나 더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루비가 다른 제작상에서 다른 제작자분이 그거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조금 깨알 상식도 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어요. JHS 파워바에서는 이제 4개 남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조금 보고 가고 싶습니다. 햄찌님은 인테리어신가요? 건축이신가요? 건설. 그러면 제가 프로님도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은 건축이시니까 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햄찌님이 네 전문 건축신가에 그러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초롱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초롱님 조금 늦게 오셨으니까 나중에 제가 풀링크 보실 때 그것도 앞에 부분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JHS 파워바 지금 마지막 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건축 쪽이니까 조금 조감도 스케일로 만약에 조금 작업을 한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투시도에서도 이런 나무들을 조금 뿌리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을 어차피 여러분들이 엔스를 좀 쓰신다면 만약에 렌더링도 이제 쓰실 때 보통 그냥 이런 나무들을 어떻게 하냐, 그냥 이런 식으로 복사 해서 막 뿌려둡니다. 네. 근데 조금 더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스케일들을 각각 조금 다르게 주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주고 얘도 조금 돌려주는 게 실제 나무들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밖에 있는 가로수들만 보면 똑같은 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수종은 있을 수도 있지만 어,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도 없고 똑같은 형태의 나무는 절대 없죠. CG상에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게 CG다라고 하는 어떤 지점은 바로 이런 나무들, 이 똑같은 나무들을 봤을 때 저거는 CG라고 바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것들 조금씩만 돌려주거나 스케일을 바꿔주면은 우리 눈이 좀 속아요. 네, 그 지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나무들을 막 뿌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뿌려서 한 1000개 정도 깔았다. 그거를 일일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랜덤 친구들입니다. 제 AHS 파워바에 보시면 랜덤 스케일도 있고, 랜덤 로테이트도 있고, 랜덤 스케일 앤 로테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자, 스케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 스케일이 알아서 조금씩 바뀝니다. 얘를 여러 번 클릭할 수도 있어요. 클릭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단점이 있는데, 한 3번, 4번 이상 하게 되면은 너무 길쭉해지거나 너무 짜리몽땅해지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한 2번, 3번, 2에서 3회 정도만 선택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정도 해주면 적당히 이 레벨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랜덤 로테이트입니다. 랜덤 로테이트 기능은 이렇게 해보시면 밑에 거가 선택되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각자 다 랜덤하게 이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회전을 랜덤하게 시켜줬으니까 꽤나 괜찮죠. 그리고 랜덤 스케일까지 눌러준다면 이 스케일도 바뀌고 랜덤 이 회전도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제작자는 그걸 바로 알아차리고, 자, 이 랜덤 스케일 앤 로테이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스케일도 바뀌고 로테이트도 되고 일석이조 한 번에 되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한 2번 정도만 클릭해 주시면 꽤나 괜찮은 나무들, 이 숲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건축 투시도 개념, 투시도 쪽으로 조금 하신다면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한 2번만 눌러줘도 굉장히 리얼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려면 지금 제가 뭐 어차피 예시니까, 예시기 때문에 똑같은 SN 라이브러리에 있는 똑같은 나무들로 해놨어요. 근데 똑같은 수종이라도 약간 다른 모델링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 안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모아두시고 이렇게 그냥 랜덤하게 복사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숲이 완성이 되잖아요. 됐을 때 이제 랜덤 스케일 로테이트 이렇게 한 2번만 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작은 것들은 조금 인위적으로 키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 스케일 로테이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인테리어에서도 저는 인테리어에서는 이제 조금 하기가 조금 제한적이니까, 뭐 조경 같은 걸 할 때는 좀 쓸 수 있겠죠. 근데 뭐 가구 배치 이런 거 할 때는 좀 쓰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보통 만약에 이런 스툴을 만약에 놔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스케일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테이트 정도만 한두 번 눌러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치를 할 수 있고, 내가 일일이 안 돌려도 되기 때문에 정말 괜찮아요. 뭐 사람 배치 이런 거 했을 때도 스케일을 바꾸면 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뭐 랜덤 로테이트 정도만 해준다면 꽤나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JHS 파워바에서는 조금 쓸 수 있는 거는 웬만큼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요거는 제가 샌드박스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샌드박스 툴이라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JHS 파워바를 한번 보여드릴 거죠. 자, 샌드박스는 이거 기본 루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스케치업의 기본 루비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from scratch라면 이 모는 종이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잠시만요. 자, from scratch를 하면 지금 그리드 스페이싱 해서 3000mm 돼 있죠. 지금 이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100 이렇게 하고 지점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모는 종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스무브를 이용해서 스무브를 선택해서 레디어스를 또 100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선택한 연료에 맞게 이런 식으로 굵게 만들 수 있는 툴이 샌드박스입니다. 자, 이 그리드를 이제 샌드박스로 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JHS 파워바에 요거 스프리드 업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선택이 일단 페이스가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선택한 다음에 스프리드 업에서 디비전 10 하면은 10칸 해서 이제 총 100개의 디비전인 이 그리드가 나눠지게 돼.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무브의 영향을 받습니다. 똑같이 맞아요. 이것도 해볼게요. 자, 요거 셀렉트 페이스 서브디비전 페이스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셋에서 셀 사이즈를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지금 너무 작게 했어요. 실수인데 너무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렉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 노트북 소리는 안 들리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펜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료가 없으면 이렇게 나오면 조금 한 2-3분 정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소모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대로 안 나오네. 그러면 이거는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를 조금 해볼게요. 뭘 디비전을 정도 돌리면 이런 식으로 폴리곤화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무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곡선형으로 만들고 싶으실 때는 이런 폴리곤을 굉장히 가장 낮은 단위가 이제 도형에서 가장 낮은 단위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네모보다 삼각형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 조금 더 곡선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JHS 파워버에 이런 형태도 있고 아까 이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뭐 그거지 만들어졌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스무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운 언덕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차피 모델링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가능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있으시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괜찮게 또 쓰일 겁니다. 자, JHS 파워바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자,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거는 스트레치 바이 에리어. 요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는 창문이 있다고 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여기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트레치 바이 에리어에 레티스 메이커라는 거를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레티스 메이커. 이건 창문 만드는 룹인데 만약에 제 스케치업 강의 들으셨으면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자, 요거는 이제 익스텐션 매니저에 레티스 사이저라는 게 하나 있고 레티스 메이커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자, 레티스 사이저, 레티스 사이저 이거를 선택하면 얘는 그룹 상태여서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레티스 사이저를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이제 레티스 미스 이제 폭이랑 두께를 넣어줄 수 있고 뭐 이 페인 컬러, 페인은 여기서 유리입니다. 유리 컬러를 어떻게 할 거냐? keep original outline 살릴 거냐 해서 yes라면 이 선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바로 이런 식으로 창문이 뚝딱 나오게 됩니다.
뭐 이 창문을 불러 들어오는 어떤 루비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냥 러프하게 이런 창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레티 사이즈 검색하셔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레티 사이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도 레티스가 여기 있었나? 네, 여기 있네요. 스케치 로케이션은 이제 레티스까지만 검색을 하시면 요거 두 개 버전 다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쓴 거는 레티 사이즈, 그리고 레티스 메이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레티스 메이커, 레티스 메이커 있네. 여기 하면은 요거 똑같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안 되네. 요거는 이제 면 상태로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레티스 메이커,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레티스 사이즈는 그룹을 잡으면 이렇게 바로 바꿔주는 거고, 레티스 사이저는 레티스 사이저는 아까 그룹을 선택했을 땐 그걸 바로 바꿔주는 거고, 레티스 메이커는 요 그룹 안에서 이 선과 면을 잡았을 땐 그걸 바로 창으로 만들어주는 룩입니다. 자, 그럼 이거 자, 저희가 원래대로 알려드리려 했던 stretch by area. 자, stretch by area는 그거 만약에 다른 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하고 이렇게 넣었을 때 보통 많이 하시는 건 그냥 여기서 스케일을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대강은 이렇게 끼워 맞출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이 폭이 너무 얇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커지거나. 그래서 정확합니다. 선택 두 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stretch by area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stretch by are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룹 안에 들어가서 이 hide reson 모델을 사용을 해주셔야 조금 더 편리하게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hide reson 모델이 사용되어 있지 않으면은 치수가 안 보이죠. 그게 조금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일단 영역이 선택이 돼야 되니까 요거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하면은 이 선택 영역 안에서만 들어온 것들만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모델 다시 켜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불러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세시 발리어 켜서 영역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하이드레서 모델 켜서 내가 원하는 지역까지 딱 보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죠. 그러면 두께가 그 영향 없이 할 수 있는데 치수가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약간 치수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그 원하는 그 형태가 아니긴 하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이 축을 또 잘 맞춰주는 게 관건이긴 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랭스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조금 미리 치수를 알고 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 뭐 근데 저는 이제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어를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한 2년 정도 그냥 사용을 안 했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조금 사실 루비를 새로 다운받고 설치한다는 게 조금 귀찮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뭐 제대로 조금 맞추려면 어차피 그룹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맞춰 놓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행동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그냥 맞추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좀 더 빨라지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어를 사용하진 않았는데 또 막상 써보면 또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동적으로 좀 유하게 일단 맞춘 다음에 세부 디테일들은 그룹 안에 들어가서 하기만 해도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차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 그 세부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자 이거 건축 스케일이다 하면 그냥 스케일만 맞추면 사실 상관없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 조금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어. 자, 하이드레서 모델은 제가 좀 빨리 지나가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자, 이 뷰의 컴포넌트 에딧의 하이드레서 모델 요겁니다. 그래서 저는 Shift D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또 그룹 안에 들어가서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어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나중에 둘러봤을 때 이상한 모델링이 같이 늘어져 있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룹화 습관이 좀 잘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끔 가다 보면 그룹을 하는 습관이 좀 안 들어있어서 얘도 터져 있고 얘도 터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던 식으로 스트레치 바이오리어를 통해서 영역을 이런 식으로 쭉 잡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할 때 늘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부분들 지금 막 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막 늘어나고 뒤에 것도 늘어나고 이걸 처음에 발견했으면 바로 컨트롤 Z 이상하네 하고 컨트롤 Z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보통 큰 공간들에서는 뭔가 많을 겁니다. 벽체도 많고 뭔가 많아서 나 이거를 거의 항상 맨 마지막에 발견해요. 오늘 이제 수고했어 하고 집에 가야지 하고 저장하기 전에 한번 둘러보는데 보니까 뒤에가 막 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찔하죠. 네, 굉장히 아찔하잖아요. 왜냐면 다음날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그 시간이 6시였다. 그러면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꼭 뭔가를 하실 때 벽체나 이런 걸 만드실 때 꼭 그룹화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똑같은 객체다 하면은 똑같이 들어가면 컴포넌트를 하는 습관 해서 이런 거를 다 복사해서 넣어두시면 한 번에 다 데이터가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이거 컴포넌트 해서 하면 한 번에 다 이 수정이 다 가능하잖아요. 네. 한 번에 다 수정 가능하고 이런 그룹 안에 들어가서 뭔가 수정하는 습관 매핑도 마찬가지고 매핑도 무조건 그룹 안에 들어가서 매핑하는 습관 그룹 밖에다가 매핑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렌더링 하실 때 이 렌더링 매핑 오류를 무조건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룹 매핑을 이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언제 이제 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냐면 무조건 어디냐면 이런 유리 표현할 때 유리 표현할 때나 이런 불투명 재질 표현할 때 무조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그룹 안에 들어가서 매핑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만약에 이런 유리 같은 거 표현을 하실 때는 자 이런 유리 같은 거 표현하실 때는 유리 매핑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내부의 면을 리버스 베이스를 해서 안쪽 면과 바깥면이 있는 거 아시죠? 스케치업에 꼭 안쪽 면도 매핑을 해주시고 다시 리버스 베이스를 해서 뒤집어 주시는 거를 꼭 습관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스케치업에서 적어도 스케치업 앤스케이프 스케치업 V-Ray 이런 어떤 렌더링 프로그램 들고 와도 이 유리 매핑에서 오류가 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이게 진짜 꿀팁이요. 저는 시작은 스케치업 앤스케이프 이전에 맥스 V-Ray를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건 스케치업에선 스케치업 V-Ray였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처음 배울 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런 식으로 유리 매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앤스케이프 특히 앤스케이프에서는 그냥 면에다가 유리 매핑만 해도 사실 유리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걸 두께를 주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내부 매핑이 안 돼 있어서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내부 매핑 하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특강에서 만날게요. 안녕.